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눈에 보이는 단계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몸의 다른 부위가 먼저 도와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가장 먼저 이상을 알려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제가 직접 겪은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집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그냥 노화가 아니었구나 하고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럼 먼저 왜 다리가 가장 먼저 이상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아니면 평소처럼 걷는데 발이 툭 걸려서 휘청한 적 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때 어제 좀 무리해서 그랬나 보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낸 첫 번째 구조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서 중력을 거슬러 다리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하는 긴 여정을 거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입니다. 뇌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온몸의 혈류가 조금씩 불안정해지는데 그 영향이 얼굴이나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그 신호가 다리의 힘과 균형 감각에 가장 먼저 전해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박기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74세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칠 동안 오른쪽 다리에만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처음엔 그분도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께서 평소 걸음걸이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권하셨고, 그래서 제 앞에 오시게 됐어요.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혈관이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뇌경색으로 진행됐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부인께서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 주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다리에서 한쪽만 이상할 때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천천히 약해지는 건 노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갑자기 이상하고 그게 반복된다면 이건 신경계나 뇌 쪽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오른쪽만 이상했는데 하는 느낌이 이틀 이상 이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기다려서 좋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다리가 이상한데 왜 자꾸 뇌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보통은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 문제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정형외과만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허리와 무릎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끊기면 다리가 바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하게도 좌우가 교차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오른쪽 뇌가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 오른쪽 다리만 이상하다면 왼쪽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관절 문제라면 보통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더 아프거나 덜 아픈 차이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다든지 계단 내려갈 때만 불편하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뇌에서 오는 문제는 자세와 상관없이 비슷한 증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69세 최명자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왼쪽 다리가 자꾸 저리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처음에는 본인도 허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오른쪽 뇌 쪽 혈류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다리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이상이었지만 실제 원인은 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있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으며 자세와는 무관하게 계속된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허리나 무릎보다 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고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건 혈액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분들께 내 걸음 좀 봐달라고 한 번씩 부탁해 보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확실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쪽만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혈압을 재보시고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의사 선생님께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연세에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두 분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이거 이상한데 하고 바로 병원에 오셨느냐, 아니면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집에서 기다리셨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는 세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증상이 시작되고 4시간 안에 오시면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훨씬 많다고 설명합니다. 혈전용해제라는 약도 그 시간 안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소중한 4시간을 그냥 집에서 보내십니다.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침 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71세 김영일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셨어요. 가족분들이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셨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70세 정순덕 씨는 집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가 2번 휘청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서 큰 후유증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의 증상은 비슷했지만 대응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이라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요. 특히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순간적으로 꼬이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 감각에 이상이 오는 건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걸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한 상태예요. 이게 한번 오면 48시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 증상이 느껴진 시간을 꼭 적어두세요. 몇 시에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요. 이 정보가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집 전화기나 휴대폰에 119번호는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저장해 두시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진짜 위험한 다리 신호인지 구분을 못하세요. 그냥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과 무릎이 아픈 것 사이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뇌 쪽에서 내려온 신호인 것들만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뇌에서 팔다리로 내려오는 운동 신호와 감각 신호가 흐트러지면 다리가 엉뚱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을 끌면서 걷게 되거나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한쪽 신발 밑창만 빨리 닳는 일이 생깁니다. 또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에는 다리가 10분에서 20분 정도 멍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은 관절이나 근육 문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76세 문태호 씨는 따님이 먼저 눈치채셨습니다. 아버지 신발 앞코가 한쪽만 이상하게 많이 닳았다면서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작은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미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위험 신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는데 한쪽만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잘 안 올라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는 한쪽 다리만 절뚝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뜨겁고 차가운 걸 느끼지 못하거나 바닥을 밟는 느낌이 무뎌진다면 이것도 신경신호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발을 끌면서 걷는 증상이에요. 발끝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고 끌리는 느낌. 이건 발목을 올리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건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약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넷째는 이유 없이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평평한 길에서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진다면 균형 조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섯째는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떨리는 증상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한쪽 다리만 미세하게 떨리거나 힘이 풀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것도 뇌 신호 이상일 수 있어요. 여섯째는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걷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계속 쏠린다면 균형 중추에 문제가 생긴 걸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증상인데요. 잠깐 다리가 마비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5분에서 30분 정도 한쪽 다리를 못 쓰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이건 절대로 그냥 둬도 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신호가 반복되면 반드시 신경과에서 뇌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난히 닿는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 날에는 혼자 외출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낙상 사고가 뇌경색보다 먼저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뇌경색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의 80%는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만 할 병이 절대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혈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게 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배를 피우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이 더 빨리 상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금연을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7세 양정희 씨는 제가 드린 조언을 아주 성실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30초 동안 서 있기, 발바닥 감각을 손으로 만져보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을 감고 서 있는데 중심이 평소와 다르게 잘 안 잡히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셨고 그때 고혈압이 발견됐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지럼증도 사라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본인이 그 신호를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는 자가 체크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같은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이 유난히 무겁거나 힘이 안 들어간다면 그날 바로 병원 예약을 하세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면 균형 감각에 이상이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일직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는 건데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매일 해도 다리에서 오는 뇌 신호를 초기에 잡아낼 수 있어요. 혈압은 가능하면 아침에 한 번, 여유가 있으면 저녁에도 한 번 재서 수첩에 적어두세요. 130에 80을 넘는 날이 자꾸 반복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로 오는 이상 신호가 줄어듭니다. 격렬하게 뛸 필요 없어요. 그냥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였어요. 다리는 그냥 걸어 다니라고 달린 게 아닙니다.
뇌가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여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유증으로 돌아옵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 그런 미래를 우리 모두 원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오늘부터 다리로 오는 작은 변화를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생명은 물론이고 노후의 품위까지 지켜줄 겁니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먼저 말을 걸어와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몸이 보낸 신호, 오늘 것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쪽 다리 힘이 같은지 확인하는 그 3초, 신발 밑창이 어떻게 닳았나 보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